문제 종로 6번 사람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세 가지를 나타냈고요. 에너지 흡수, 동화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CO2 생성, 세포 호흡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A, B, C는 단백질, 포도당, 글리코젠, 아미노산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고요. C는 질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럼 질소를 함유하고 있으니까 단백질 아니면 아미노산이 되겠죠. 근데 C에서 D 과정을 통해서는 에너지의 흡수가 없었어요. 에너지 흡수가 없었다라는 것은 분해 과정이다. 그래서 C가 단백질이 되는 거고요. D는 아미노산이 되겠네요. 3 과정을 볼까요? D 아미노산이 3회 과정, 3회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됐대요. 그러면 아미산이 호흡 기질로서 분해가 되는 과정 중에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 과정 중에 ATP가 합성이 되겠네요. 그 다음 A하고 B를 찾아야 되는데 1 과정은 A가 B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흡수되었다. 그러면 동화작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포도당과 글리코젠 두 가지가 남았는데 포도당이 동화작용을 통해서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거는 간이나 혹은 근육세포에서 인슐린의 촉진에 의해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그런 물질 대사를 나타낸 것 같아요. 보기로 할까요? 인슐린은 간에서 이를 촉진한다. 그렇죠? 인슐린이 표적기관인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데 작용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는 ATP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3 과정에서 ATP가 생성되겠죠. 그리고 디귿 3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그렇죠. 질소성 노폐물 암모니아가 3 과정을 통해서 생성될 거예요. 또한 이산화탄소, 물까지.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5월의 종로 7번 그림가는 호르몬 X의 분비작용을 나는 어떤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호르몬 X는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됐고요. 콩팥을 표적기관으로 작용하고 있네요. 그럼 호르몬 X는 항인용 호르몬이 되겠죠. ADH. 나그래프를 볼까요? 물을 섭취하고 나서 다량의 오줌이 배설됐다는 것은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고 ADH, 즉 호르몬 X의 분비가 억제되었다. 그래서 다량의 묽은 오줌을 배설하는 거죠. 그래서 1 구간에서는 오줌의 양은 다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줌의 삼투압은 혈장 삼투압보다 낮은, 즉 묽은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묽은 오줌을 배설할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소량의 오줌이 배설됐죠. 그러면 소량의 오줌을 배설했다는 것은 그만큼 ADH의 분비가 촉진되었다. 왜? 수분의 재흡수가 촉진을 시켜야 되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소량의 오줌이 배설됐는데 혈장 삼투압보다 삼투압이 높은 진한 오줌이 배설이 되었다. 보기를 볼게요. X는 콩팥에서 수분의 배출이 아니라 흡수를 촉진을 해야 되죠. 옳지 않은 문장. 혈중 X의 농도는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고 했는데 수분의 재흡수가 촉진되는 2에서가 더 높아야 되겠죠. 디귿 오줌의 삼투압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낮다. 그렇죠? 다량의 묽은 오줌 구간 1 그리고 이 구간 소량의 진한 오줌. 그래서 디귿만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5월의 종로 9번 문제 민말입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고요. A와 B의 지점 D1에서 D5의 위치를 그리고 A와 B의 지점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해 주고요. 경과시간이 2.5에서 4ms일 때 각각의 지점 X에 위치한 막전이를 나타냈는데 그 X의 위치는 D2에서 D5 중에 한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 2, 3, 4는 경과시간 2.5에서 4ms까지를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대요. X에서 측정한 막전이가 A의 경우 1의 위치, 그러니까 1의 경과시간일 때가 플러스 30이었죠. 그러면 그때의 막전이 변화 시간은 2ms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치가 3일 때
B의 3, B의 3일 때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죠. 그러면 경과 시간 중 3ms가 막전이의 변화 시간이다. 그리고 4회 위치는 플러스 30이기 때문에 자극을 준 시간, 경과 시간 중 막전이 변화 시간이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경과 시간의 길이는 3이 4보다 경과 시간이 더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경과 시간이 가장 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3의 경과 시간이 4의 경과 시간보다는 길다라는 거. A를 한번 볼게요. A의 경과 시간이 1일 때의 위치는 그렇죠? 플러스 31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2일 때가 마이너스 50, 한 요 정도 위치가 되겠죠?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오른쪽 위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왼쪽 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 다음 A의 경과 시간이 3하고 4일 때는 둘 다 경과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막전이 변화 시간에 따른 막전이 값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위치가 경과 시간이 3일 때고 또 하나는 4일 때가 되죠. 근데 경과 시간이 3일 때가 4일 때보다 길다라는 것을 우리가 B의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으로부터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른쪽의 위치가 경과 시간이 3일 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이 경과 시간이 4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A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3이 4보다 경과 시간이 길다. 그리고 1은 3과 4 위치에 있는 거죠. 1은 3과 4의 위치에 놓여 있다. 경과 시간의 길이가 2의 위치를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위는 B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B 오른쪽에다가 그릴게요. B 경과 시간이 3일 때 막전이가 마이너스 80 이제 여기죠. 그리고 경과 시간이 4일 때가 막전이가 플러스 30이니까 여기 위치. 그리고 2일 때가 0이네요. 경과 시간이 2일 때가.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 그렇죠? 둘 중에 한 곳. 그런데 2의 위치는 3보다 어때요? 경과 시간이 길지는 않죠.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경과 시간이 2일 때는 3보다 경과 시간이 길지는 않다. 그래서 2의 위치가 가장 경과 시간이 짧은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경과 시간의 길이는 2에서 4에서 1에서 3이 된다. 그러면 2는 경과 시간이 2.5, 4는 3, 1은 3.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이 4가 되는 게 있죠. 보기 갈게요. X는 D3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A에서 전도 속도가 제시가 됐잖아요. 얼마냐면 2cm/ms. 그러면 1은 경과 시간이 3.5인데 막전이 변화 시간이 그 중에 2ms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도 시간이 1.5ms를 차지하겠네요. 전도 속도가 2cm/ms로서 1.5ms만큼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전도된 위치는 2 곱하기 1.5, 즉 자극을 받은 D1으로부터 3cm가 떨어져 있는 D4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위치는 D3이 아니라 D4의 위치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4는 경과 시간이 3ms이다. 그러네요. 4는 경과 시간이 3ms 옳은 문장이고요. B의 전도 속도를 물어보겠죠. B의 전도 속도는 경과 시간이 4일 때를 한번 가지고 얘기할게요. 경과 시간이 4일 때 막전이 변화 시간은 3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도 시간은 1이 되는 거죠. D4가지 위치가 자극을 받은 지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면 4cm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3cm군요. 3cm가 떨어져 있죠. 그러면 3cm의 위치를 몇 미리세컨드 동안? 1 미리세컨드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B에서의 전도 속도는 3cm/1 미리세컨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 올해 종로 10번 문제,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T1에서 T3까지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 그리고 A의 길이, 그리고 B의 길이에서 C의 길이를 뺀 값을 표로 나타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할 건데,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X라고 한다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우리가 A대 길이 플러스 I대로 놓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A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H대 길이 플러스 겹대의 길이와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거기다 다시 I대를 더한 값이 X,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할 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만약 이제 이완을 할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다면 I대의 길이가 증가한 만큼 H대의 길이도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했죠. 대신 겹대는 그만큼 감소를 하고, 여기서 이제 H대가 증가한 만큼 겹대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대의 길이는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T1부터 T3까지 A대의 길이는 언제나 일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대의 길이 변화를 알면 I대가 길이가 변한 만큼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도 늘어난 거고 증가한 거고, 그리고 I대가 길이가 감소한 만큼 X의 길이가 또한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T1에서 이제 T2를 한번 볼 텐데요. T1에서 T2가 되는 과정 중에 A의 길이는 0.2만큼 증가했죠. 플러스 0.2만큼 증가했고, B-C는 0.6이 증가했죠. 느낌이 이런 거죠. 니은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가 증가하고 또한 누군가 감소하고, 그리고 기역의 길이가 뭐 증가하면서 감소된 니은의 길이를 뺐을 때가 한 0.6이 나오는 그런 이제 느낌.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일이 다 가정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T1에서 T2가 됐을 때 길이가 증가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완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1에서 T2가 될 때 이완이 되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완됐을 때 디귿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겠죠. 그래서 델타 디귿만큼 증가한다라고 놓고, 기역의 길이는 역시 증가하겠죠. 그래서 델타 기역만큼 증가를 한다. 그래서 증가한다라는 의미로서 앞에다가 플러스를 쓸게요. 그리고 디귿이 증가한 길이와 기역이 증가한 길이는 기역의 증가한 길이의 2배, 그러니까 디귿이 증가한 길이 2배가 기역이 증가한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가 2 델타 디귿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니은은 길이가 감소할 텐데 니은의 길이의 감소의 2배가 증가한 델타 기역, 즉 기역의 증가한 길이와 같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제 문제를 보면서 딱 느낌은 왔어요. 느낌은 왔는데 그 느낌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디귿은 A의 길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디귿은 A의 길이다. 그러면 T1에서 T2가 되는 과정 중에 델타 디귿, 그러니까 디귿의 길이가 0.2만큼 증가하였다. 그러면 기역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기역의 길이는 0.4만큼 증가하겠죠? 기역의 길이는 0.4만큼 증가할 거고, 그리고 니은의 길이는 0.2만큼 감소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디귿이 A라고 한다면 기역이 B가 되고 니은이 C가 된다면 B 빼기 C는 0.4 빼기 0.2니까 0.6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정했던 디귿이 A, 그리고 기역이 B, 그리고 니은이 C인 지금의 가정이 맞는 이제 이야기가 돼요. 그럼 이제 보기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T1일 때 A대의 길이는 1.4라고 했는데 T1일 때 A대의 길이보다 우리가 T2일 때의 A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T2일 때 X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3.4였죠. 그런데 우리 A가 디귿이었잖아요. 디귿. 그쵸? 디귿이었고요. 그 디귿의 길이의 2배가 I대 길이가 되잖아요. 그쵸? 대칭적으로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I대 길이, 디귿의 길이가 1.0이니까 I대 길이는 2.0이 되는 거고, 그러면 A대 길이는 얼마다? 1.4다. 그러면 T2일 때는 T1일 때든 T3일 때든 A대 길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A대 길이는 1.4의 길이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T2일 때 니은의 길이가 0.2, 그러니까 2분의 1 겹대를 말하는 거죠. 0.2라고 했는데 한번 방정식으로 통해서 계산해 볼게요. 우리 A대는 기역 플러스 2 곱하기 니은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가 A대니까. 그러면 기역 플러스 2 곱하기 니은, 이게 A대의 길이인데 그게 1.4였다라는 거. 그리고 보세요. B-C가 니은 빼기 디귿이잖아요. 그쵸? 기역 빼기 니은이죠? 기역 빼기 니은이잖아요. 그러면 T2일 때 기역 빼기 니은이 얼마가 나왔냐면 0.8이 나왔죠. 그러면 기역 빼기 니은은 0.8이다.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풀어주면 바로 계산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기역이 얼마가 나오냐면 기역은 1.0이 나오는 거고요. 니은은 0.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T2일 때 지금 이게 T2를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0.2 마이크로미터다. 니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마지막 디귿 해결해 볼게요. 비율의 관계를 따져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지금 T2에서 T3이 될 때는요, 기역 마이너스 니은이 얼마 감소했냐면 마이너스 0.3이 감소했죠. 어떤 느낌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B가, 즉 기역이 마이너스 2만큼 줄어들었고 니은이 마이너스 0.1만큼, 그러니까 기역이 마이너스 0.2만큼 줄어들었고 니은이 마이너스 0.1만큼 늘어났는데 그 값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0.3만큼의 길이 변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0.6만큼의 길이가 증가할 때와 이제 0.3만큼 길이가 이제 줄어들 때 디귿 2분의 1 I대의 길이는 0.2만큼 늘어났고, 그러면 얼마만큼 줄어들까요? 마이너스 0.1만큼, 즉 0.1만큼 감소하겠죠? 그 비율이. 그러면 디귿 2분의 1 I대가 0.1만큼 감소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I대는 마이너스 0.2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럼 I대가 마이너스 0.2만큼 감소했다라는 거는 X의 길이도 0.2만큼 감소했다. 그래서 T3일 때는 3.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T1도 계산할 텐데, T1은 I대, 2분의 1 I대의 길이가 0.2만큼 증가했죠. 이만큼. 그러면 T2에서 T1이 됐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0.2만큼 감소했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T1에서 T2가 될 때는 0.2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는 T2에서 T1이 될 때는 0.2만큼 감소했다. 그러면 0.2만큼 감소할 때는 0.1만큼 감소할 때 0.2가 X의 길이가 감소했으니까 0.2만큼 2분의 1 I대가 감소할 때는 X대의 길이는
즉 0.4만큼 감소해서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T3일 때가 T1일 때보다 0.2만큼 더 길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비례식으로서 증가와 감소를 따져주면 돼요. 13번 사람의 유전형질 A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림전자에 의해 결정되고요. 독립됐다는 얘기죠. 그림 가는 어떤 사람의 지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는 이 사람의 세포 기억린 디귿에서 세포 하나당 라지 스몰 b 스몰 d의 상대량을 나타냈어요. 기억린 디귿은 1, 2,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이는 중기세포, 2분열 중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 1의 세포를 우리는 이가 2분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2번 세포는 1가 2분체, 그리고 3번은 1가 1분체. 문제를 풀기 위한 표현이에요. 이가 염색체, 1가 염색체 이런 건 없어요. 이가 4분체, 1분열 중기 때만 우리가 이가 4분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기억니은 디귿에서 우리 니은은 DNA 상대량이 이 값을 가졌죠. 우리 1가 2분체의 DNA 상대량이 0, 2, 4 가능하죠. 근데 기억과 디귿은 DNA 상대량이 1이기 때문에 2의 2분열 중기세포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이 2의 세포가 되는 거고 라지 B가 두 개가 있죠. 라지 B 색깔 파란색으로 할게요. 라지 B가 두 개가 라지 B가 아니라 스몰 B가 상대량이 2다. 라지 A 없죠. 그러면 스몰 A가 상대량이 2가 되는 거고요. 스몰 D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라지 D가 상대량이 2, 그러니까 D의 상대량이 2 값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과 디귿은 1의 세포와 3의 세포가 되는데 디귿이 1의 세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기억이 3의 세포, 니은 2의 세포도 같이 표현해 줄게요. 그래서 디귿이 1의 세포가 되는 거고 기억이 3의 세포가 된다. 그러면 디귿, 이가 2분체에 대립관계에 놓여있는 유전자의 합은 대립유전자의 합은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스몰 b하고 스몰 d를 갖고 있네요. 스몰 b와 스몰 d. 그러면 라지 b와 라지 d를 가져야지만 DNA 상대량의 합이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라지 a가 없으니까 스몰 a, 스몰 a가 된다. 그러면 이가 4분체일 때는 S기 때 DNA가 복제되니까 스스 라라 스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스몰 a와 그 다음에 라지 b와 스몰 d가 오겠네요. 그러면 3의 세포는 스몰 a, 라지 b, 스몰 d가 되는 거고. 그래서 3번 비교해 볼까요? 그쵸? 라지 a 없지요. 그 다음에 스몰 b도 없지요. 스몰 d만 하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로 할까요? 1은 기억이다. 1은 기억이 아니라 디귿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의 A에 대한 유전자형은 그렇죠. 라스라, 그렇죠. 라스라가 되는 거고 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 수분의 X 염색체의 수는 서로가 같다라고 했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거는 기억 3번 세포가 되는 거죠. 니은 2번 세포가 되는 거죠. 1분열 과정 중에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비분리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으로 X가 들어가고 한쪽으로 Y가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2번에 X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2번 쪽에 X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3번 쪽에는 Y가 들어가는 거고 2번 쪽에 Y가 들어가면 3번 쪽에 X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X 염색체가 있든지 없든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염색체 수는 같겠지만 X 염색체 수는 있는 세포도 있고 없는 세포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같다 하는 문장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5월 종로의 15번 문제. 유전정질 A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스몰이 라지 F, 스몰 F에 결정되며 E는 7번에 F는 X 염색체에 놓여져 있대요. 사람 1의 세포는 가나, 사람 2의 세포는 다라. 유전자 기억에서 리을의 유무를 그리고 핵상이
N인 세포 A와 B는 각각 들어있는 염색체 중 2개의 상염색체와 1개의 성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리을은 large E에서 small f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며 A와 B 중 하나는 가와 나 중 하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다와 라 중 하나이다. 오른쪽에 있는 세포 A와 B를 볼 때 세포 B는 X 염색체에 놓여 있는 F, 즉 X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죠. 반면에 A는 X 염색체는 눈에 보이지 않고 대신 Y 염색체를 갖고 있으며 스몰 e는 상에 의한 유전자가 되겠네요. 세포 1과 2에서 다를 한번 볼까요? 다는 리을이라는 대립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죠. 정자 혹은 난자가 형성되는 생식 세포 과정을 보면 어떤 경우도 상염색체에 놓여있는 대립 유전자는 하나 이상을 가져야 돼요.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 중 Y 염색체를 갖고 있는 생식세포의 경우는 X 염색체에 놓여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핵상이 N인 경우는요. 다를 보니까 다가 그 경우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다는 Y 염색체를 갖고 있고 상 염색체에 리을을 갖고 있다. 그러면 E의 세포 다는 A의 세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을은 상 염색체, 그리고 리을의 유전자는 스몰 E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나를 볼까요? 나는 대립 유전자가 3개죠. 그러면 나는 핵상이 EN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는 핵상이 N. N인 누가 돼야 될까요? 가와 나는 B 중 하나가 되니까 가가 핵상이 N인 B가 될 거예요. 리을에 스몰 E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스몰 E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디귿은 X 염색체에 놓여있는 유전자 라지 F가 되겠네요. 그럼 E의 세포 라를 볼까요? 라는 색상이 N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F, XF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니은은 뭐가 될까요? 상이 되는 거죠. 상인데 리을이 스몰 E였으니까 니은은 라지 E인 대립 유전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억은 X 염색체에 놓여있는 스몰 F가 된다. 그럼 기억 스몰 F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A는 E 맞지요? 그리고 라의 유전자형 그랬는데 라의 유전자형은 그러네요. 라지 E, 라지 F. 니은과 디귿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 종로 16번 문제. 사람의 유전형질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자료고요. 기억부터 리을은 다 라스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리고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4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각각이 독립되어 있다. 유전자형이 4가지에 대한 이형접합인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적어도 3가지 형질이 이형접합일 확률, 즉 3가지와 4가지 경우를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한번 A가 동형일 때 한번 볼까요? A가 동형일 때 라지 A로서 동형일 수도 있고 스몰 A로서도 동형일 수도 있죠. 그리고 B부터 E까지는 E형. 그 다음 B가 라지로서 동형일 수도 있고 스몰일 수도 동형일 수도 있고 A부터 나머지 E까지가 E형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고요. D도 마찬가지죠. 네, 처음 하는 거라 일일이 다 한번 표현해 줄게요.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E가 대문자로서 동형일 수도 있고 소문자로서 동형일 수도 있고. 그럼 한 가지 경우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인 부모 사이에서 라지 A 스몰 A인 부모 사이에서 라라 라스 스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라지 A가 나올 수 있는 확률 4분의 1에, 그리고 라지 B 스몰 b가 나올 수 있는 확률 2분의 1, 라지 스몰 d 2분의 1, 라지 스몰이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라지 A로부터 세 가지 이형 접합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32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스몰 a 경우도 생각하면 고려하면 32분의 2가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도 32분의 2, d에 대해서도 32분의 2, e에 대해서도 32분의 2. 그러면 세 가지가 이형일 확률은 약분할까요? 16분의 하나, 둘, 셋, 넷, 4가 되겠네요. 네 가지가 다 이형일 확률은 16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즉 2분의 1의 4승. 그래서 16분의 5가 답이 돼요. 18번.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고요. 기억은 대립연자 A, B, C에, 니은은 대립연자 D, E, F에 결정되고 복대립 유전이 되겠네요. 각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중 하나는 나머지 두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며 우성 대립 유전자를 가진 형질이 발현된다. 우성 대립 유전자를 가진 형질이 발현이 된대요. 가게도 기억과 니은에 대한 발현 여부를 나타냈고요. 또 오른쪽 표를 보니까 이 가족 구성원에서 기억과 니은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를 나타냈대요. 1번과 2번은 아빠와 엄마를 보는 거죠. 3, 4, 5번은 자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좀 A를 보니까 2번 엄마는 A가 없는데 3번 아들은 A가 있죠. 그러면 이 A를 3번은 누구한테 물려받았냐면 아빠한테 물려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빠는 A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빠는 라지 A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진 거를 누구한테? 3번한테 유전시켰다. 그러면 이 A, B, C의 대립 유전자는 아빠가 아들한테 줬기 때문에 Y 염색체 혹은 상 염색체가 되겠죠. 그 다음 C를 한번 볼까요? C. 2번 엄마 C 갖고 있죠. 근데 1번 아빠는 모르죠. C는 뭔가 여기서 결정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B는 눈에 보이네요. 1번 아빠 B를 갖고 있지 않죠. 근데 4번 딸은 어때요? B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엄마가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 B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엄마는 BC가 되겠네요. 엄마는 BC. 그리고 3번 아들은 일단 A 갖고 있고요. 4번 딸은 BC가 되겠죠. BC. 그리고 5번은 알 수는 없네요. 그러면 4번에서의 BC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겠죠. 근데 아빠는 우선 라지 B는 없죠. 그러면 아빠가 라지 C를 갖고 있었고 그 라지 C를 누구한테 줬다? 딸한테 제공했다는 얘기네요. 딸은 엄마한테 라지 B를 받은 거고. 그래서 4번 딸은 아빠한테 C를, 엄마한테 B를 물려받았다. 그럼 3번 볼까요? 3번은 아빠한테 A를 물려받았죠. 근데 어때요? B가 없네요. 그러면 엄마한테 뭘 물려받아야 된다? C를 물려받아야 된다. 그래서 3번은 A, C가 될 거예요. 지금 5번은 C가 없다라는 거 외에 A, B의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A, C, B, C, 엄마, 아빠로부터 C가 없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아빠한테는 A를 물려받았고 엄마한테는 B를 물려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 A 동그라미, B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에 대한 대립 유전자에 대한 표현형을 다 나타내 봤어요. 그리고 또한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를 좀 판별해야 되는데, 우선 기억이 발현된 거는 2번과 4번과 5번. 2번과 4번과 5번의 공통적인 대립 유전자는 라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발현하는 유전자는 라지 B에 있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DEF로 한번 넘어갈게요. DEF.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봅시다. 여기 특별한 게 없죠. 딱 하나 보이는 게 아빠는 F를 안 갖고 있는데 3번인 아들은 F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F는 누구한테 물려받았다는 얘기죠? 엄마한테 물려받았다. 그래서 2번인 엄마는 라지 F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한 1번 아빠는 라지 E를 갖고 있고, 그리고 3번 아들은 라지 F를, 그리고 4번 딸은 라지 E를, 그리고 5번은 F를 갖고 있지 않고 D하고 E에 대한 정보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발현 여부를 통해서 뭔가 결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DEF는 상인지 성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발현 여부. 니은이 발현된 거는 1번 그리고 4번. 1번과 4번이 니은이 발현됐죠.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립관계인 유전자가 라지 E가 되는 거죠. 그러면 라지 E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라지 E에 의해서 발현됐기 때문에 라지 E가 니은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다. 그럼 1번과 4번 그리고 5번을 비교했을 때 1번과 4번은 라지 E가 있어서 발현됐지만 5번은 라지 E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의 물음표는요 X가 되겠고요. 그리고 라지 D를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5번은 라지 D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라지 D는 엄마나 아빠한테 물려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아빠는 라지 D. 라지 D가 없죠. 그러면 이 라지 D는 누구한테 물려받았다? 2번인 엄마한테 물려받았다. 그럼 아빠는 라지 Y가 됐건 라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 상염색체에 놓여있는 유전자였다고 한다면 1번인 아빠는 라지로서 5번인 아들한테 라지 E를 줬을 테고, 그럼 5번은 라지 E를 가짐으로써 니은이 발현됐어야 돼요. 근데 발현되지 않았다는 거는 아빠는 라지 Y였고 5번인 아들한테 Y 염색체를 줬다. 즉 DEF는 X 염색체에 놓여있는 유전자, A, B, C는 상 염색체에 놓여있는 유전자였구나. 그럼 3번 아들도 Y를 갖는 거죠. 그럼 3번은 라지 D가 없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4번 딸은 라지 E와 라지 D를 둘 다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라지 E는 아빠한테, 라지 D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번은 라지 D 있으니까 물음표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DEF도 한번 우리가 다 해결해 봤어요. 그럼 보기로 갈게요. 기억과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모두 X 염색체에 있다? 아니죠. 기억을 결정하는 거는 상, 그리고 니은을 결정하는 게 X. 이렇게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35의 체세포 한 개당 A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135, 1, 3, 5 몇 개죠? 3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45의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245, 2, 4, 5 역시 3개네요. 그래서 상대량의 B는 1이다. 니은 옳은 문장. 디귿.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형이 4와 5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 볼까요? 4하고 5의 유전자형이 같은
남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기억이 발현될 확률은 라지 B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되죠. 그럼 라지 B를 가질 수 있는 확률, 하나라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3. 그쵸? 라지 B, 라지 B, 라지 B, 라지 C, 라지 B, 라지 A, 라지 A, 라지 C 중에 B를 가질 수 있는 확률 4분의 3. 그 다음 니은이 발현될 확률. 니은은 라지 E를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 결정되죠. 그럼 4번이 라지 E를 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니은이 발현된 확률 2분의 1. 그래서 총 8분의 3의 확률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20번. 가는 2에 의해서 나는 F, 다는 G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한 형질의 유전자는 9번 염색체, 나머지 두 형질의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놓여 있대요. 먼저 우리가 그 1번 세포, 1의 세포, 그러니까 2가 2분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로 했죠. 그러면 1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유전자들을 살펴보면 라지 E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스몰 E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라지와 스몰 E를 대립관계 놓여 있는 유전자를 가졌다라는 거는 라지 E와 스몰 E는 상염색체에 놓여 있는 유전자라는 얘기 되겠네요. 그래서 라지, 스몰 E, 그리고 나머지 F하고 G는 성염색체에 놓여 있는 유전자죠. F 갖고 있죠. 그리고 G도 갖고 있네요. 그래서 F와 스몰 G를 갖는데 연관의 형태로 갖고 올 수도 있고 독립의 형태도 갖고 올 수 있죠. 독립의 형태로 갖고 있다는 거는 X, 하나는 Y에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연관의 형태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X 염색체 2개가 있든 혹은 Y 염색체 2개가 있든. 근데 지금 F하고 G는 X하고 Y에 따로따로 있네요. 왜냐하면 연관되었다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F는 있는데 G는 없고, G는 있는데 F는 없고, 그쵸? 얘도 F는 없는데 G는 있고, 그래서 하나는 X에 하나는 Y에 놓여 있는 대립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놓여 있는 유전자를 우리가 F라고 가정할 거고요. Y에 놓여 있는 유전자를 스몰 G라고 할게요. 그래서 FG가 될 테고요. 그러면 라지, 스몰 E, 라지 F, 스몰 G 이렇게 DNA 상대량이 2배가 되겠죠. X 염색체 라지 F를 갖고 있고 Y 염색체 스몰 G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몰 F의 대립 유전자는 다 0의 값을 가져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라지 G에 해당하는 대립 유전자 값도 다 0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럼 먼저 우리가 1의 세포를 한번 찾아볼게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1의 세포로 가능한 게 누가 있을까요? 니은? 니은은 안 되죠. 기억과 디귿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기억에는 라지 F가 어때요? 없지요? 그럼 기억은 1의 세포로 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 되네요. 그래서 1의 세포는 누구다? 디귿이다. 그러면 디귿의 물음표는 1값을 갖는 거죠. 그리고 B값도 1의 값을 갖게 되겠네요. 그래서 1은 디귿 세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2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2번은 1가 2분체라는 표현을 쓰죠. 1가 2분체는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유전자의 상대량이 0이나 2나 4값이 나와야 되겠죠. 비분리가 되든 되진 않던 간에. 그러면 니은과 리을 보니까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유전자가 0과 2값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니은과 리을 보니까 F 그리고 Y 없죠? 그리고 리을은 F가 없고 G가 있죠? 그러면 니은과 리을은 F하고 G만 봤을 때는 성염색체는 뭐예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감소 1 분열에서 9번 염색체, 상염색체가 비분리가 된 거고, 그리고 만약 2번 세포가 라지와 스몰 E를 갖지 않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3번도 라지 E나 스몰 E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니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포들이 라지 E와 스몰 E를 가졌다라는 것은 E의 세포가 라지 E와 스몰 E를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둘 다
받았다. 비분리 과정을 통해서 둘 다 받았다. 그래서 니은은 될 수 없고 누가 될 수 있다? 리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는 라지, 스몰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염색체로서 뭘 갖게 되냐면 Y 염색체를 갖게 되는 거죠. Y, 그쵸? 그래서 Y 염색체, 스몰지를 갖게 된다. 그러면 반대편에 놓여 있는 1가 2분체의 생식스포는 X 염색체를 갖는 거죠. 그래서 라지 F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C 값은 2가 되는 거죠. 2. 그럼 기억과 니은이 남았죠. 기억과 니은. 그러면 3의 세포에서는 라지 2와 스몰 2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4의 세포는 라지 2하고 스몰 2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갖지 못하는 니은이 누가 된다? 4가 된다. 4. 그래서 니은은 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억은 3의 세포가 되겠네요. 그래서 라지, 스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1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은 라제프를 2개 가졌죠. 라제프. 그래서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되었네요. 그럼 이제 보기로 이제 넘어갈게요. 기억. A, B, C는 4다. A 1, B 1, C 2. 그럼 4 옳은 문장이고요. 감수 1분열에서는 성이 아니라 상염색체가 비분리가 됐죠. 성염색체는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2의 상염색체 수와 2 볼까요? 2는 n 플러스 1이죠. 상염색체가 비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상염색체 수는 23개가 되는 거고, 우리가 G는 Y 염색체 있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23 플러스 Y가 되는 거고, 그리고 4는 N이 되는 거죠. N이 되는데 왜 N이 되냐? 상염색체는 21개예요. 근데 성염색체가 X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핵상은 N, 2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상염색체 수 23개와 니은의 총 염색체 수 23개, 서로가 같다. 그래서 정답은 4번